지금 중국 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터지는 걸 누르고 있는 거. 지금 농민공이 뭐냐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호적이 없어요. 네. 호적이 없으면 돈을 못 빌리거든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2008년 리먼 사태 때 쇼크가 저 너무 컸어요. 네네. 제 첫 주식 투자 실패를 리먼 때문에 했는데 세상에 박살나도 이렇게 박살나나.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랑 다르게 그냥 이렇게 수직하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부동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에 보는 게 이제 중국 부동산 버블 문제가 심각하다. 부채가 심각하다. 그래서 중국판 리먼 사태가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먼 사태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일단 저기 리먼 사태 때를 보면은 이 결국에는 리먼이 금융기관 중에 굉장히 큰 금융기관이었고 네. 그때는 리먼이 파산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08년도 9월에 리먼 파산하기 6개월 전에 베어 스턴스가 이미 죽었어요. 네. 걔가 세계 5위였고 투자은행 중에 4위가 리먼이었고 3위가 메릴 린치였는데 메릴 린치가 그날 동시에 리먼은 파산했고 메릴 린치는 BOA에 인수가 돼요. 그러니까 리먼은 데려갈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AIG라는 보험사가 무너져요. 하루에 그 셋이 동시에 주저앉았거든요. AIG 하면 굉장히 큰 보험사였잖아요. 세계 옛날에 1위의 보험사죠. 박재성 선수 예, 여기 그렇죠. 얘기했던 거. 예, 네. 그렇죠. 얘 동시에 무너진 거잖아요. 와, 쇼크구나.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1, 2위가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인데 얘네들도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둘은 은행지주회사로 편입이 돼서 은행지주회사가 편입이 되면 연준에서 자금 지원이 가능해요. 아. 그래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주요 은행들 뭐 4대 대형 은행들 뭐 공상은행, 중국은행 이런 곳이 동시에 파산한다? 이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홍다랑 그다음에 이제 컨트리 가든 예. 그런 쪽이 이제 물론 크죠. 사이즈 크죠. 이걸 갖고 이제 리먼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형 금융기관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케이스인데 예. 이건 아직 이제 부동산 사이드에서 무너진 거지 금융 시스템을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네네. 하나 더 보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참 독특한 특성이 POE하고 SOE라는 게 있어요. POE는 P는 프라이빗이고 S는 스테이트예요. 예. 그래서 SOE는 국영 기업이 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니까. 스테이트 오브 엔터프라이즈니까. POE는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면 민영 기업인 거잖아요. 네. 지금 헝다라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는 민영 부동산 기업이잖아요. 네. 이쪽이 이제 무너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쪽은 사실상 국영은행들하고의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국영은행은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나중엔 이쪽의 문제가 너무 커지게 되면 국영은행이 이걸 떠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금금리를 인하해 주거든요. 대출금리 인하는 천천히 하고 그럼 예금금리가 낮아지는데 대출금리가 높으면 네. 은행에 마진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은행 꿀 빨겠네 이게 아니라 네. 마진 먹은 만큼 이 마진 쌓아놓은 다음에 이걸로 뭐 하라는 얘기냐면 네. 나중에 부실 처리하라는 얘기가 돼요. 음. 그럼 이제 그거를 갖다 국영은행이 흡수를 해버리겠죠. 아.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네. 리먼 이제 지금 헝다나 아니면 컨트리 가든으로 해서 이게 그 결국엔 리먼 사태처럼 한순간에 훅 가게 만드는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좋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이게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네. 결국은 국진 멘트인 것 같아요. 국영 기업들은 진출시키면서 앞서 나가게 해주고 민영 기업들은 워워워 해주면서 눌린 거거든요. 근데 민영 기업의 생산성이 높고 민영 기업이 사람 채용을 더 많이 해요. 실제로 중국의 성장을 가져왔던 게 IT,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아,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기업들, 부동산 네. 관련 업종, 그 다음에 교육 관련 업종, 이런 쪽이 엄청 셌거든요. 근데 지금 알리페이부터 시작해서 알리바바 다 눌러버렸잖아요. 네. 텐센트 알리바바. 네. 그러면은 IT 성장 누른 거고, 그 다음에 눌러준 게 지금 부동산 성장 눌러준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교육 쪽 다 제한을 해버리니까 그쵸. 중국에서 성장이 나올 만한 것들은 전부 줄여버리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셀프 눌러버린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눌리는 거거든요.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세가 어떨까?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더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생산성인데요. 예.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미래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을 계속해서 국진 민폐를 통해서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부동산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중국 당국이 뭘 원하는지는 알겠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부채를 늘리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서 경기 부양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지는 네. 알겠는데 네. 이거 이제 레버리징이라는 게 부채를 늘리면서 하는 투자잖아요.
디레버리징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 디레버리징을 해보고 싶은 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서도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가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먼 때는 뭐 국가의 컨트롤이 아니었었던 거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누르면은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을 거고 네네. 좀 소비 둔화가 오고 이거 지금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면서 네네. 경제가 오히려 더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있을까요?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어를 하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더 늘어나면 중국이 부채가 엄청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부채가 더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행의 부채하고 되게 비슷해요.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한국은행이 시각하고. 예.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부채를 갖다가 한꺼번에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거든요. 굉장히 큰 충격을 줘요. 예.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일본이었고 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럼 뭘로 해결할 건데 부채를 줄이는 것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걸 제어를 억제를 해주면서 성장을 세게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그렇게 성장해 온 거지 않습니까? 예. 혁신 성장을 더 세게 하니까 부채가 많아도 이걸 해결해 온 거죠. 예. 물론 이제 그거 말고 양쪽 하나도 있었지만 기축통화국이라서 가능했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혁신 성장에서는 국진 민폐로 나오니까 생산성의 증가가 굉장히 억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부채를 줄이려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디레버리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에 주는 충격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거꾸로 자산 인플레를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예. 무시할 정도가 아니에요. 아, 꽤 많이 올라 있죠. 예. 심각하구나. 그리고 예. 이게 지금 중국에서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일선 도시들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풀어주니까 네.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 시장을 더 풀어줘가지고 부동산 버블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지금 중국 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황.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컨트롤은 가능한데 예. 결국엔 터지는 걸 누르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뒤로 새는 건 성장이 줄줄 새는 건 답이 없는 현재는 그런 형국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쓸 수 있는 지금 뭐 해결 카드 같은 것들이 좀 존재할까요?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카드들은 이제 당연히 근본적인 카드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면 혁신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반도체 굴게 한다는 거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 2025하고 그런데 그거 지금 미국한테 가로막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해외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1대1로가 지금 뭐 수익은 안 나는 네, 걸로 수익이 안 알고 나서 있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마치 대출해 준 다음에 약탈적인 대출을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오히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럼 생산성 중에는 그럼 결국에는 민영 기업에서 만들어낸 생산성을 봐야 되는데 네. 이게 국진 민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금융시장 개방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금융시장 개방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예. 두 번째는 중국 내에 이제 농민공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농민공이 뭐냐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호적이 없어요. 네. 호적이 없으면 돈을 못 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대출을 못 받고 건강보험도 주민등록번호가 안 되고. 건강보험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호적을 받게 되면 집을 살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사회 보장이 안 되고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사람은 저축을 쌓게 됩니다. 뭔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렇죠. 근데 사회 보장이 되고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 내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축을 쓰게 돼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주변 보면 그렇죠. 내 집 마련했을 때 빚 무슨 뭐 영끌은 했지만 아 드디어 내 집이구나 하면서 차도 바꾸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가전 다 바꾸고. 예.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면 중국에는 잉여 저축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저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건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중국에서 그럼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을 끌어내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잠자고 있는 이 저축들을 끌어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거예요. 예.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적제 개혁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호구제 개혁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런 쪽에서 아마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아끼고 아끼다가 마지막에 그런 네, 카드를 그런 쓸 수도 카드들을 있다. 고민해 볼 수 있겠죠.